안녕하세요. 돈벌리고입니다. 오늘은 ETF로 월 100만원 만들기에 대한 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통장에 돈이 꽂히는 상상을 해보신 적이 다 있으실 겁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것이다. 오늘 이 영상에서 ETF를 활용해서 월 100만원의 현금흐름을 만드는 현실적인 로드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 주식은 보통 1년에 한 번, 많아야 2번 배당을 주는데 미국에는 매달 배당을 주는 ETF들이 정말 많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상장 ETF들도 월 배당으로 전환하는 추세인데요. 이게 왜 좋냐면 바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으로 핸드폰 요금도 내고 구독료로 해결한다고 상상해 보시면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건 당장 내 손에 잡히는 돈이 아니지만 배당금은 통장에 꽂히는 진짜 돈이잖아요. 네, 이런 맛을 한번 보시면은 월배당 ETF 매력에 빠져나오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ETF를 사야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5가지 인기 배당 ETF를 비교해 봤습니다. 해외형이냐 국내형에 따라서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건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미국의 슈드를 추종하는 상품인데요. 최근 기준 분배율이 약 2.7% 수준입니다. 배당률만 보면 낮지만 배당금이 매년 성장하는 배당 성장형이라는 장기 토탈 리턴 높습니다. 월 100만 원을 받으려면 약 4억 1,400만 원의 시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형 ETF라서 해외 원천 징수 이슈가 없습니다. 다만 금융주 비중이 50에서 60%로 높아서 섹터 집중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점은 해외형 ETF는 절세 계좌에서 배당을 받을 때 해외에서 15%를 먼저 떼고 들어오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하는데 검색창에 고배당 ETF를 치면 연 50에서 80%가 넘는 배당률을 자랑하는 상품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1드맥스 시리즈인 YMAX, TASLV 같은 것들이죠. 은행 이자의 몇십 배 내라고 덜컥 매수하기 전에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이런 커버드콜 상품들은 주가가 오를 때 그 상승분을 포기하는 대신 옵션을 팔아서 현금을 챙겨주는 구조인데요. 문제는 하락장에 주가가 빠지면 원금이 야금야금 녹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투자자의 YMAX 기록을 보면 2013만 원을 투자해서 누적 배당이 681만 원을 받았지만 현재 주가는 약 36% 하락한 상태입니다. 원금 매수율이 아직 40%대예요. 배당금으로 원금을 3분의 1밖에 못 건진 겁니다. 반면에 슈드 같은 배당 성장 ETF는 당장 배당률은 2에서 4% 낮아 보여도 기업이 매년 배당을 7에서 10%씩 늘려주면 시간이 갈수록 내가 투자한 원금 대비 배당률이 어마어마해지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걸 YOC, 일돈 코스트라고 하는데 진정한 파이프라인은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굵어지는 거죠. 자, 이제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어떤 계좌에서 투자하느냐가 같은 수익이라도 내 손에 남는 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ISA는 쉽게 말하면 만능 바구니인데 여기에 다 담을 수가 있어요. 예금, 적금. 가장 큰 장점은 세금 혜택인데 일반 계좌에서 배당금 받으면 무조건 15.4%를 떼는데 ISA에서는 일반형 기준에서 순수익이 200만 원까지,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한도를 넘는 수익에 대해서 15.4%가 아니라 9.9%로 분리가서 해줍니다. 게다가 손익통산이라는 장점이 있는데 A 종목에서 200만 원 벌고 B 종목에서 100만 원 잃으면 순이익 100만 원에 대해서만 가세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법이 바뀌면서 ISA 안에서 해외 ETF 배당을 받으면 해외에서 15%를 먼저 떼고 들어옵니다. 기존에는 국세청이 이걸 환급해줬는데 그 제도가 폐지됐거든요. 대신 2025년 7월부터 ISA는 크레딧 공제 제도가 시행돼서 만기의 지시 해외에서 뗀 세금의 약 55%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완전히 영원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보전되죠.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나는지 다음 슬라이드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가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ISA 계좌지만 어떤 ETF를 담느냐?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가지 케이스를 볼게요. 케이스 A는 국내형 ETF고요. 서울 코리아 고배당주처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는 해외 원천 징수 이슈가 아예 없습니다. ISA 서민형에서 연 400만 원 배당을 받으면 비과세 한도 아니니까 세금이 0원입니다. 400만 원이 그대로 이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죠. 자, 케이스 B를 볼까요? 해외형 ETF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처럼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배당금 4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미국에서 먼저 15%인 60만 원을 떼고 340만 원만 계좌에 들어옵니다. ISA 만기 시 크레딧 공제로 약 33만 원을 돌려받지만 결국
실질 세부담이 약 27만 원 발생한다는 거죠. 같은 ISA인데 국내형은 세금이 0원, 해외형은 27만 원입니다. 3년이면 81만 원 차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ISA는 이제 국내 고배당 ETF를 담고 해외 ETF를 넣고 싶다면 배당보다 매매 차익 중심의 성장형 ETF를 넣는 거죠. 뭐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 같은 거요. 세금 효율성이 훨씬 좋으니까. 왜냐하면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해외 원청 지수가 없거든요.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 이미 상위 10% 투자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하면 될까요? 자, 먼저 계좌를 개설하셔야 되고요. 증권사의 비대면으로 개설을 하시고 중개형 ISA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은행에서의 신탁 1이념은 ETA 지정 매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적립식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2천만 원이 한도라고 하면은 월 166만 원인데 이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뭐 30만 원이고 50만 원이던 국내 고배당 위주로 매수하시는 거 추천하시고 해외 투자하고 싶다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그 이제 지수 추종하는 국내 상장한 해외 ETF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시면 되고, 세 번째로는 배당을 재투자하는 겁니다. 반은 배당을 어디 쓰지 말고 계속 이제 재투자해서 이제 복리 효과를 이제 누리는 게 포인트고요. 해외형 같은 경우는 15%를 떼고 재투자하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국내형보다 축소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년 후에 연금 이전이라는 건 ISA가 3년 의무 가입 기간이 있는데 만기 시에 해지해서 연금저축펀드나 IRP를 옮길 때 이체 금액의 10% 최대 30만 원을 추가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서 해외 ETF 출할 때 크레딧 공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고 그전에는 연금을 인출하면 이중과세는 피할 수 없으니 연금 계좌 안에서 매매 차익 중심의 성장 ETF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월 100만 원 받는다고 배당 ETF만 올인하면 안 되고 이제 채권 같은 것도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10에서 20% 정도 섞어두면 또 계좌가 안정적으로 바뀌고 코덱스 국고채 3년이 가장 무난하고 타이거 미국채 10년물이나 선물이나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금리는 이제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요즘 전문가들 추천하는 게 이제 바벨 전략으로 단기채, 예를 들어서 뭐 KOFR 금리 액티브 같은 변동금리형 ETF와 장기채인 TLT나 EDV를 양쪽에 이제 배치를 하는 거죠. 가운데 이제 만기는 비우고 양 끝에만 투자해서 금리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도 한쪽이 버텨주는 구조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건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금리 고점에서 그 채권을 매수하시면 이자 수익에 대해 더해 가격 상승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으나 변동성이 좀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권 ETF 고를 때 듀레이션, 분배금, 그다음에 연보수를 보셔야 되는데 듀레이션은 길수록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커집니다. 자, 금리 하락에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장기채로 가시는 거고, 나는 이거 하락할지 오를지 모르겠다 하시면 단기채로 가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분배금인데 같은 지수를 추종하더라도 월 분배형과 분기 분배형이 있는데 매달 현금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월 분배형이 맞겠죠. 마지막으로 연 보수, 즉 운용 수수료인데 0.1에서 0.2% 차이가 작아 보여도 이게 5년, 10년 쌓이면 꽤 크거든요. 참고로 매달 10만원씩 10년간 채권 ETF 적립하면 원금 1200만 원이 연 3% 복리로 약 1400만 원까지 불어났는데 작지만 이게 든든한 미니 연금이 되는 거죠. 보통 ISA 국내 고배당 ETF를 중심으로 담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원천 징수가 없어서 비과세 혜택을 100%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ETF를 ISA에 넣고 싶다면 매매 차익 중심의 성장형을 추천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S&P 500과 그다음 나스닥 100을 했고요. 그다음 금 일부랑 그다음 나머지는 KOFR이나 1년 CD 금리로 해서 그 현금성 자산을 좀 이렇게 담아둔 상황입니다. 자, 유형별로 보시면 타입 A가 사회 초년생으로 ISA 국내 고배당 60%와 해외 성장 20%, 연금저축에는 S&P 500 100% 단순하게 가시는 걸 추천하고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ISA 국내 고배당 위주의 연금저축은 성장형, 일반 계좌의 해외 배당형으로 나눠 담습니다. 그 다음에 은퇴 준비 단계에서는 국내 고배당과 채권 비중을 높여서 안정성을 확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공통 원칙 4가지인데 커버드콜 10% 이하, 단일 ETF 올인은 금지하고요. 분기별로 점검을 하면서 리밸런싱 하면서 여기 리밸런싱 룰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 6줄로 정리해보면 첫째, 배당 ETF를 고를 때 배당률만 보지 말고 배당금과 주가 상승분 합친 토탈 리턴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절세 계좌는 필수고 ISA 중개형을 하나 만들어도 연 6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아낄 수 있고, 셋째로 계좌별로 자산을 다르게 배치하는 겁니다. ISA 국내 고배당 ETF, 연금 계좌에는 성장 ETF, 일반 계좌에는 해외 배당
ETF 이런 식으로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넷째로는 채권 ETF로 어느 정도 안전자산을 좀 가져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벨 전략으로 단기채와 장기채를 양쪽에 배치하면 금리 방향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복리의 마법을 좀 이렇게 믿으셔야 되는데 배당금 재투자를 하시고 3년 뒤 ISA 만기가 되면 연금으로 옮겨서 추가 세액공제까지 챙기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연금계좌 크레딧공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그 전에 인출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증권사 앱을 켜서 ISA 중개형 계좌 개설부터 해보고 이제 1만 원에도 좋습니다.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한번 투자해 보시는 거를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